조선시대 최고의 정자왕으로 손꼽히는 인데요. 총 2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정자왕이 맞는 것 같고. 네, 다 했습니다. 자, 하이. 과거 역사적 기록을 통해 알아본 그때 그 시절 질병을 현대의학으로 재조명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과몰입 생로병사의 진행을 맡은 가수 신성입니다. 얼큰한 당신 일품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역사적 사실을 재미있게 이야기로 들려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적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역사 강사 최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윤신동의 남동 김우진을 찾기 위해 구형에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저 선생님 팬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정말 영광이네요. 또 제 영상을 찾아보셨다니. 근데 혹시 너무... 가장 감명 깊게 본 영상은? 한국사. 네. 그 한국사 관련된 중에서도 거? 한국사 중에도 제일 재밌는 게 제가 특히 연산군의 그런 밤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한 부분이 제일 조회수가 높았거든요. 근데 진짜 선생님이랑 방송할 줄이야. 깜짝 저도 놀랐어요, 정말. 요즘에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어떤 노래요? 얼큰한 당신, 큰한 당신, 얼큰한 당신, 내 편인 당신 그 사람이 일품입니다. 약간 기름 먹이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목소리. 다 방송에서 이제 공개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뇌경색 또 어머니는 뇌출혈로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진짜 관심 분야도 높아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의학적 지식을 쌓고 싶어요, 선생님. 완전 효자시네요. 네. 이제 트로트계에도 남자 효자가 필요합니다. 남자 효신성. 효신성. 네, 좋네요. 효신성. 일품입니다. 일단 우리 방송이 첫 방송인 만큼 주제 또한 최근 가장 핫한 내용으로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출산 이슈죠. 네. 저도 또 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인데 잠깐만요. 결혼하셨어요? 흥미가 딱 사라지시나요? 네. 눈빛이 차가우신 것 같은데. 네. 학급의 반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10명 안팎이. 아시는구나. 네, 저희 때는 네. 50명이었잖아요. 맞아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쵸, 저도... 50명이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17, 16명 없어요. 좀 심각하군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에서도 출산이 심각한 문제지만 과거에도 이 출산에 대한 문제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지금 기대되거든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 현대사에서 발생하는 저출산 중 하나가 사회적 변화 흐름에 따라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죠. 또 그리고 또 아무리 약간 저도 좀 늦어져가지고 이 주제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줄 여성의학과 난임 전문 원장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께서 딱 여기 옆에 계시니까 느낌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날개가 그냥 따로 펼쳐져가지고. 네. 원장님 좀 어떠세요? 신성이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룰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 뭐예요? 앞에 종이 보이죠? 네네.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이 과몰입 생로병사예요. 이게 뭐냐? 설마. 네.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은 사람이 막 과몰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인생에 종을 칠 수는 없잖아요. 너무 과몰입했는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이거 너무 가셨다. 삼신 오빠겠습니다. 삼신 오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조선시대 출산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가문의 존속과 효 실천입니다. 맞다. 그 당시에는 막 자손을 낳게 되면 그게 또 효도라고 하니까. 유교 사회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네가 아들을 보지 못한 건 불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입니다. 물지방에 막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가물잖아요. 이게 지위예요. 아들 플렉스일지 뭐야? 하지만 낳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 드리거나 이혼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성의 지위였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왕실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연산군은 그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후사가 없어서 폐위된 후에 왕통이 단절됐고 네. 또 결국에는 중종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중종의 후궁들이 왕자를 낳으면서 막 정쟁이 심화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정치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 사실 아이도 뭐 이렇게 낳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한 해 보통 정말 많은 환자를 보고 있어서 4만 명 넘는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요. 4만 명을요? 괜찮으세요, 체력? 네, 안 괜찮습니다. 실신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 과연 임신밖에 없었던 과거, 이거는 어떻게 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맞아요. 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합궁은 대를 이을 왕자를 생산하는 목적에 가까웠기 때문에 맞아. 정해진 날에만 합궁할 수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네. 왕비의 월경이 끝난 후 닷새째, 그나마도 그 다양한 이유로 이제 금기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60간지를 날짜에 붙였을 때 뱀이나 호랑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청룡, 번개, 비바람, 흉하다. 안 돼요. 잠깐만요, 흉하다. 선생님. 네. 잠깐만, 이거 그럼 언제 가져요, 도대체? 날씨가- 비라도 안 된다, 번개 쳐서 날씨가 안 된다. 고요할 때 네. 거기다가 일식이나 월식도 안 되고요. 나라에 제사가 있는 날도 안 돼요. 또 아프고 난 뒤에는 또 역시 불길하다고 사는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왕비는 계속 왕만 기다리며 강제 순결을 지켜야죠. 와, 임신에 있어서 날짜를 맞추는 게 정말 이게 중요한. 날짜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시도 때도 잠자리 가지면 배란일 맞출 필요가 없죠. 배란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배란되는 날짜 그리고 그 전날 잠자리 가지면 임신율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난자의 생존 기간과 또 정제의 생존 기간이 딱 그 맞물리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살 수 있고요. 네. 짧게는 3, 4일, 보통 길면 5, 6일까지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슈퍼 정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한 6일 전쯤 잠자리를 가져도 당장 쫙 초록뱀띠라고 다들 이제 애기 가지려고 힘들을 쓰시는데 열심히 다들 화이팅입니다. 네. 너무 재밌다. 네. 혹시 불량하게 생긴 정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량하게 생긴 정자는 임신이 되질 않아요. 네, 보시면 토가 나옵니다. 진짜요? 네, 막 머리가 둘인 애도 있고요. 꼬리가 셋인 애도 있고요. 진짜요? 네, 머리가 이만한 애도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다. 신기하다. 재밌으시면 안 되는데. 너무 네. 신기해요. 맞아요. 학궁의 그 과정 또한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네, 쉽지 네네네. 않죠. 제조상궁의 감독하에 합궁이 진행됐는데요. 잠깐만요. 공개적으로 학궁이 이렇게 진행되는 만큼 빡감도 굉장히 대단했을 것 같은데 임신에서도 이 스트레스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굉장히 민감한데 실제로 운동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시즌 들어가면은 피임약 같은 거 안 생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원하는 날짜 당일 배란도 안 될 거고 하니까 잠자리를 아무리 가져도 임신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정자 질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잠자리 자체가 힘든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관하는 분들도 있어요. 잠자리가 안 되셔가지고. 네.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왕과 왕비 혹은 후궁이 동침하는 방 구조는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요? 자, 우물정자 모양의 가운데에서 이제 합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뚜루루루루 8명의 상궁이 이거 어떻게 하고 이 모양이 이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와. 방이 지금 8개가 남죠? 네. 방에 한 명씩 후궁이 준비하는 거예요. 어우. 그런데 여러분 옛날 문은 어때요? 얇잖아요. 네. 옛날 그냥 창호지 한 장 금문, 네. 금문이에요. 약간 좀 소심한 왕들은 병풍을 좀 둘렀다고 해요. 소리라도 좀 안 나게. 아. 네. 자, 그래서 왕이 너무 쾌락에 빠진 듯하면 옥체를 생각하시오. 그만하십시오. 어머나. 아니 그게 되냐고요 그게. 그래도 그만해요. 그것까지면 다행이죠. 손을 좀 비트셔서 진행하십시오. 심지어는 그만하시기를 청하옵니다. 옥체를 보존하셔야죠. 실제로 신선이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요? 폭군이 되실 것 같죠? 저는 그냥 바로 그러죠. 당장 저놈을 처형하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왕 안 하겠습니다. 바로 혼자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합궁을 하는 동안 상궁들이 살아있는 닭을 들고 대기를 탔다고 해요. 하는데 갑자기 닭은 왜 등장하는 거죠? 왜 등장할까요? 밤새도록 하긴. 죄송합니다. 네. 왕이 너무 흥분하거나 복상사할 것 같으면 닭 목을 따고 그 피를 먹였다고 하요. 잠깐만요. 아니 원장님
닭의 피와 그 임신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닭의 피를 먹으면 감염만 될 거고요. 또 일반적인 부부처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던 왕은 왕비 대신 비교적 편하게 쓱 들어갈 수 있는 네. 후궁과의 관계를 또 선호하는 경우가 아, 많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조선시대 왕들이 거느린 후궁의 수만 해도 네. 175명.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 한 명당 평균 6명의 후궁을 뒀다고 하는데요. 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퀴즈요? 네. 조선시대 왕 중 가장 많은 후궁을 거느린 가장 또 많은 자녀를 둔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거 눌러. 세종대왕. 저는 약간 성종?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정자왕으로 손꼽히는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인데요. 태종인데요. 이방원이었네요. 이방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네네. 원경왕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넷과 딸 넷을 낳았고요. 네. 평생을 사랑하기로 했던 아내 민씨를 외면한 채 네. 자신을 지지했던 공신들의 딸 9명을 후궁으로 차례차례 드립니다. 그래서 총 29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29명이요. 29명. 야, 정자왕이 맞는 것 같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몸 관리만 되면은 빡 하면 이제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남자는 숟가락만 들 힘만 있으면 네. 자, 마무리 하지 마시고. 네네. 화가 나지? 그 숟가락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의학적인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인 만큼 건강을 위해서 아마 보양식을 즐겨 먹었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맞아요. 왕이라면은. 네. 네. 사료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면은요, 네.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조금 놀라운 게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음식으로 사슴고기와 사슴고기. 사슴에 뿌린 녹용, 네. 그리고 사슴의 이 꼬리도 그렇게 사슴 연산군이 꼬리요? 좋아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물개 생식기인 해구시. 아, 이거 들어봤어요. 해보신 아, 들어오셨나요? 네, 네. 요즘에도 막 중고거래 하던데. 네. 우황이라 부르는 소의 불알. 네? 잠깐만요. 고안이라고 할게, 고안이라고. 아, 예, 우황이라고도 부르는 네. 소의 고안, 그리고 말의 생식기, 네. 꿀과 인삼, 흑염소와 양고기, 붕어, 장어 등 뭐 여러 가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보양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그럼에도 임신이 되지 않아 고생했던 왕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난임으로 고생했던 여러 왕과 왕비 중에도 네. 조선의 19대 왕이었던 숙종의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이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임경왕후는 침전에서 도깨비를 보고 그로 인하여 놀란 나머지 하혈하고 낙태한 사고라고 전한다라고 실록에 적혀져 있어요. 숙종실록이에요. 여러 차례 임신과 유산을 경험하고 네. 그렇게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천연두로 인해서 아이고. 결국 세상을 아이고야. 떠납니다. 두 번째 부인인 인현왕후 민씨도 초기에 자녀를 두지 못해서 곤란을 겪다가 결국 후궁 누가 들어오죠? 장이 그렇죠. 유명한. 20대 왕인 경종을 낳으면서 결국 중전 자리에서 폐위됐다가 다시 복이 됐지만 네. 그때까지도 계속 문제가 됐고 결국 후사를 두지 못한 상황에서 폐서인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당시에 그 왕비가 난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선생님? 왕비가 일정 기간 임신을 못한다던가 왕비의 건강과 출산을 담당하는 이 산실청이 있었어요. 네. 그 산실청에서 왕비의 난임을 좀 확인하고 관리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왕비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네. 탕약을 올린다던가 여러 가지 비법을 했겠죠. 동의보감 속에 예. 금기 음식이 있는데 제가 어떤 좀 게 있죠? 웃겨가지고 좀 갖고 왔어요. 네네, 어떤 게 있죠? 자라고기를 먹으면 태아의 목이 짧아진다. 근데 그거 사실 요즘에도 조금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 뭐 하얀 백미를 많이 먹으면 하얀 악이 나온다. 뭐 임신 중에 콜라만 먹었더니 아이가 까맣게 나왔다.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얘기가 하얀가요? 잠깐만요. 애기가. 이거 너무 빠졌다. 이거 너무 빠졌다.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이게 많잖아요, 선생님. 결혼식이 요즘 너무 늦어졌어요. 34세 정도까지는 1년 정도, 35세 넘어가서부터 6개월 정도 임신 안 되면은 이제 난임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면 되는데 적극적인 임신 시도 안 했다라고 해서 안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피임만 안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피임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 1년 6개월 이렇게 안 되면 병원에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네. 더 늦어지기 전에. 맞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산이 한 32, 33 요 정도 되거든요.
언제가 제일 좋냐면 20대. 20대가. 20대. 20대 뭐예요? 근데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적인 이유로도 난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좀 알아듣고 있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구조 문제, 예를 들면은 이제 나팔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궁이 있고 난소가 있어요. 사이에 나팔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난자랑 정자를 만나는 통로거든요. 이게 막혀서 안 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반항성 난소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좀 불규칙적으로 생리하고 몸에 조금 털이 살짝 많거나 여드름 올라오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란이 잘 안 돼요. 이제 당연히 배란을 맞추기도 어렵고 뭐 잠자리 자주 갖기 힘들다 그러면 임신 정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가장 흔한 원인인 것 같아요. 남성으로 인한 난임도 많나요? 사실 저는 아까 그 숙종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숙종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되게 임신이 안 된 게 여자 문제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남자 여자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정액 검사해 보면은 숫자 부족한 분들, 그다음에 운동성 확 정작 이제 씩씩 움직여서 탁 꽂혀야 되는데 다트처럼 그쵸. 확 꽂혀야 되는데 그쵸. 네, 정말 중요해요. 네. 정자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뒤로. 뒤로 가는 거. 그거 농담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정작 그럼 농담입니다. 후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 친구들을 좀 어떻게 치료를 어떻게 네. 진행을 하시는지. 운동성을 좋은 아이들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심물을 샥 하고 돌리면은 이제 운동성 좋은 애 선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약간 운동을. 그쵸. 그럼요. 국대 선발. 그럼요. 국대에서 이제 선발된 애들을 뽑아가지고 자국에 뿌려주는 거 인공 수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하면 되고요. 정말로 숫자가 부족하고 너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 시술에서 미세 수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자를 이쁜 아이들을 선별해가지고 난자랑 하나하나 이제 간의 수공업처럼 이제 수정시키는 거를 미세 수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죠. 기술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좀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난임에서는 이제 난임센터 끝나고 분만병원 졸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는 분 중에 사람 혀에 암 있어가지고 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시고 막 그랬던 분이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죠. 그래서 남편 정자랑 수정시켜서 이제 시험관 아기가 배아를 만들거든요. 그때 좋은 배아를 한 6-7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검사를 보냈는데 한 개가 정상 염색체로 판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히 임신하셨고, 네, 맞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분만병원 이렇게 전원시켜드렸던 게 수련의 가져가 이거. 와, 되게 삼신 할머니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점지해주네요. 삼신 오빠 하겠습니다. 삼신 오빠 알겠습니다. 삼신 오빠. 죄송합니다. 삼신 오빠. 제가 넘어갔네요. 네. 과몰입했네요. 마지막으로 난임 치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지. 난임 질병이거든요. 그냥 오셔서 치료하면 돼요. 그래서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병원에 절대 늦게 오지 않으시기를. 그거를 정말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난임 절대 포기하지 말자. 맞아. 네. 기적처럼.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네.